언젠가 시장은 환호로 가득 찼고 많은 이들은 비트코인이 10억 달러의 정점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는 주장이 귓가를 맴돌았고 마치 부의 자유로 가는 문이 완전히 열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순식간에 공기 중에 낙관론은 휩쓸려 나갔고 그 자리에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와 당혹감이 들어섰으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은 전례 없는 속도로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겉보기에 평온해 보이는 수면 아래에서 도대체 어떤 천지개벽할 병고가 일어난 것일까요? 오늘 이 글을 통해 저는 안개를 뚫고 이번 비트코인 폭락의 기저에 깔린 논리를 깊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것은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뉴스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숨어 전체 국면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 세력의 최신 동향입니다. 끝까지 인내심 있게 읽으신다면 다가올 폭풍 속에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하고 확고한 답이 생길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시간을 2026년 2월로 돌려보면 당시 비트코인 시장은 악몽 같은 급락을 겪고 있었습니다. 불과 보름 전만 해도 모두가 부푼 기대를 안고 20만 달러의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느덧 가격은 7만 달러 근처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수치를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그 충격은 더욱 직관적으로 다가옵니다. 원래 1억 5천만 원에 달했던 개당 자산이 이제는 1억 원 남짓으로 쪼그라든 것입니다. 이 전율을 더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간단한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손에 비트코인 한 개가 쥐어져 있다고 가정했을 때 2주 전 여러분은 화면을 보며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자산을 소유한 것에 감탄하며 자신을 위해 어떻게 돈을 쓸지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5천만 원이 넘는 가치가 이 짧은 10여일 사이에 허공으로 증발해 버렸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점은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평소처럼 잠을 자고 식사를 하거나 웹서핑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부는 디지털 세계의 변동 속에서 무로 돌아갔습니다. 돈이 녹아내리는 것을 눈뜨고 지켜보는 이 경험은 그 어떤 심리적 방어선도 무너뜨리고 히스테릭한 공포에 빠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지금의 투자 커뮤니티를 보십시오. 그곳은 이미 통곡의 바다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할까요? 계속 떨어지면 어쩌죠? 코인 시장은 완전히 끝난 건가요? 와 같은 애원이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는 마치 2021년 대폭락 당시의 절망감과 흡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야겠습니다. 이러한 단해형 하락이 정말 아무런 징조도 없는 우연일까요? 제 인지 범위 안에서 비트코인 같은 규모의 자산은 어떤 추진 세력 없이는 결코 이유 없이 붕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거대한 에너지를 가진 실체가 움직였기에 도미노가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배후 세력의 정체가 드러났으니 바로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금융계에서 이 이름이 갖는 무게감을 잠시 설명해 드려야겠습니다. 블랙록은 현재 세계 공인 최대 규모의 자산운용 거물입니다. 자산운용 규모가 10조 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이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이는 한국 원화로 환산하면 약 1경 4천조 원에 달하는 방대한 숫자입니다. 이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 비교를 해보자면 대한민국의 1년 국내 총생산은 약 1.7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블랙록이 굴리는 자금이 대한민국 전체가 1년 동안 생산하는 가치의 6배가 넘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인의 상상 한계를 벗어난 수치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블랙록은 금융 정글 속의 평범한 포식자가 아니며 일반적인 공룡도 아닌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수 있는 고질라와 같습니다. 이 거수가 발걸음을 가볍게 옮기기만 해도 금융시장 전체가 요동치며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격렬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고질라는 최근 무엇을 했을까요? 1월 말에 유출된 실제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 산하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인 IBIT에서 수억 달러 규모의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5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원화로는 약 7천억 원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이 일의 아이러니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리령 당초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의 미국 승인을 이끌어내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기관 투자 시대가 공식적으로 열렸다는 거대한 서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블랙록이었습니다. 블랙록은 이번 상승장의 가장 확고한 기수이자 주인공이었습니다. 2024년 초 상장 지수 펀드가 승인되었을 때의 상황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시장 전체는 비트코인이 마침내 주류자산 대열에 합류했으며 기관의 수조 달러 자금이 홍수처럼 유입될 것이라 믿으며 환호했습니다. 실제로 그 후 한동안 가격은 예상대로 꾸준히 상승했고 블랙록은 수많은 투자자의 눈에 가장 믿음직한 동맹이자 승리로 이끌 구세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구세주로 추앙받던 1순위 플레이어가 결정적인 순간에 앞장서서 뇌물을 던졌습니다. 이 기분은 마치 참호 속에서 함께 싸우던 전우가 가장 신뢰하던 동맹군이 갑자기 당신의 등 뒤에 총을 쏜 것과 같습니다. 불을 끌어온 아군인 줄 알았더니 결정적인 순간에 불을 빼버린 변수였던 셈입니다. 이러한 신뢰의 붕괴는 시장을 급격한 극한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투자자들은 본능적으로 추측하게 됩니다. 블랙록마저 팔고 있다면 그들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내막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닐까. 기관들조차 전면 철수하는 것인가. 이러한 심리적 그림자는 투매 현상을 불러왔고 엄청난 물량이 가격을 따지지 않고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옥문의 서막일 뿐입니다. 블랙록의 비중 축소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렸을 뿐이며 진정으로 소름 끼치는 재앙은 뒤따라온 대규모 연쇄 청산이었습니다. 혹시 초보 투자자분들은 폭삭 혹은 청산이라는 단어 뒤에 숨겨진 잔혹함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매우 유혹적이지만 극도로 위험한 레버리지 거래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돈을 빌려 더 큰 수익을 노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손에 100만 원밖에 없더라도 10배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1000만 원어치의 자산을 굴릴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가격이 10% 오르면 100%의 이익을 얻어 자산이 순식간에 2배가 됩니다. 듣기에는 남는 장사 같지요. 하지만 금융세계의 에너지 보존 법칙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시장이 반대로 움직여 가격이 10%만 하락해도 여러분의 원금 100만 원은 순식간에 0이 됩니다. 이때 거래소는 가차없이 통보합니다. 증거금이 포지션을 유지하기에 부족하므로 강제 청산을 집행하겠다고 말입니다. 즉 남은 자산을 시장에 즉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블랙록의 매도세와 함께 가격이 흔들리며 하락하기 시작하자 가격 상승에 베팅했던 레버리지 롱 포지션들이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대규모 강제 청산이 촉발됩니다. 청산으로 발생한 매도 압력은 가격을 더 끌어내리고 더 낮아진 가격은 또 다른 무리의 청산 지점에 불을 붙입니다. 이것이 공포의 연쇄 반응을 형성합니다. 도미노가 일단 시작되면 모든 레버리지가 깨끗이 청산될 때까지 멈출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2월 1일 단 하루 24시간 동안 전 네트워크의 청산 총액은 25억 6천만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하나로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3조 5천억 원어치의 물량이 극히 짧은 시간에 홍수처럼 쏟아져 내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떤 지지선도 그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취약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전문 용어로 롱스퀴즈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잘 익은 레몬을 힘껏 짤 때 즙이 사방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잔인할 정도로 형상적입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롱 포지션을 보유한 투자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에 꽉 짜이는 것과 같으며 그들의 자산은 강제로 가격을 끌어내리는 탄환이 되어 인과관계가 맞물린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최근 며칠간 비트코인 가격 급락의 실질적인 구조적 원인입니다. 단순히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수준을 넘어 규칙 아래에서 붕괴할 수밖에 없는 죽음의 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차원의 타격은 논리의 환멸에서 옵니다. 오랫동안 비트코인 낙관론자들은 항상 디지털 금이라는 황금 간판을 내걸어 왔습니다.
이 말의 속뜻은 세계가 전쟁의 경랑에 휘말리거나 심각한 경제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이 피신처를 찾아 금을 사들이듯 비트코인도 동일한 안전 자산의 속성을 지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세계 질서가 어떻게 무너지든 비트코인의 희소성 덕분에 그 가치는 태산처럼 견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각국 중앙은행이 미친 듯이 돈을 찍어 법정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때 비트코인이 최후의 노아의 방주가 될 것이라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아름다운 비전에 매몰찬 따귀를 때렸습니다. 2025년 말부터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었고 이스라엘과 주변 국가 간의 충돌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며 국지전의 그림자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불확실성 환경에서 진정한 안전 자산들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사람들은 불안 속에서 실물 대피처를 찾았고 금값은 계속 치솟았습니다. 또한 자본이 격동 속에서 기준통화로 회귀하며 미국 달러의 위상도 다시 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를 모았던 비트코인은 어땠을까요? 비트코인은 하필 이 시점에 폭락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류 금융시장의 기저 합의 속에서 그들은 비트코인을 결코 안전 자산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의 고도로 동조화된 움직임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본질적으로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고변동성, 고성장 기대치를 가진 기술주와 같은 위험 자산에 가깝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높은 수익을 위해 기꺼이 도박을 걸어보지만 작은 기미라도 보이면 가장 먼저 버려지는 현금화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비유를 들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폭풍우 속에서 심하게 흔들리는 여객선에 앉아 있고 급히 구명조끼가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군가 비트코인이라는 이 구명조끼는 신기술이라 안전하고 믿음직하다고 말해 여러분은 그것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덮치는 순간 여러분은 이 구명조끼가 사실 납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뜨게 하기는커녕 무거운 하중 때문에 여러분을 더 빨리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폭락으로 디지털 금이라는 논리는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그 지위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 순간 시장이 내린 판결문은 매우 명확합니다. 비트코인은 여전히 고위험 투자 자산일 뿐이며 대피항이 아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거시적인 악재 소식도 이 시점에 겹쳤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 인선에 관한 화제는 낙타의 등을 부러뜨린 마지막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일거수일투족은 전 세계 자금의 흐름과 금리의 높낮이를 결정합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뉴스는 단연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워시라는 인물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요직을 맡았으며 당시 별명은 매파 중의 매파였습니다. 매파란 인플레이션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리 인상을 통해 돈줄을 죄는 것을 주장하는 강경파를 말합니다.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돈을 풀며 금리 인하로 경제를 부양하려는 비둘기파와 대조적으로 매파의 귀환은 통상 시장에 유동되는 현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최근 분석에 따르면 워시의 발언이 다소 부드러워졌고 경제, 데이터에 따라 유연하게 정책을 조정하려는 태도를 보여 비둘기파로 전향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지만은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시장에는 맹독입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금리 인하와 끊임없이 공급되는 저렴한 자금입니다. 예금 이자가 높다면 바보가 아닌 이상 비트코인 같은 거대한 위험 자산에 투자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워시가 정말로 트럼프의 바람대로 취임 후 대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비트코인에는 천금 같은 호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그가 단지 지명자일 뿐이며 아직 정식으로 취임하지도 않았고 상원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불안한 것은 그가 당선된 후 태도를 바꾸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권좌 아래와 위에서의 모습이 판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언제든 반등할 수 있는 배경 속에서 그가 집권 후 매파의 본색을 되찾을 가능성은 농후합니다. 이는 시장을 극도의 의구심과 불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마치 회사에 새 사장이 오기로 했는데 소문에는 예전에 워커홀릭에 가혹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온순해졌다는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모호한 기대 속에서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대개 환호가 아니라 일단 지갑을 닫고 관망하는 것입니다. 앞길이 불분명하니 거대 자금은 무모하게 진입하지 않고 대신 달러라는 가장 안전한 대피소로 철수하게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임에 따라 달러로 표기되는 비트코인 가격은 자연스럽게 거대한 하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10만 달러는 꿈이 아니다 라고 외치던 기관들의 분석 보고서가 하룻밤 사이에 자취를 감추고 대신 비트코인이 5만 달러 선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경고 섞인 부정적인 예측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매우 외환이 겹친 가운데 또 하나의 심리적 방어선이 뚫렸으니 바로 7만 6천 달러라는 핵심 관문입니다. 왜 이 숫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수치가 대략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보유 평균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언급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이 회사의 전설적인 이야기를 알아야 합니다. 원래는 평범한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으나 2020년에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미친 듯이 빚을 내어 비트코인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르세일러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념은 거의 종교적인 광기에 가깝습니다. 그는 심지어 비트코인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에너지 자산이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손에 쥔 비트코인 수량은 71만 개가 넘으며 이는 전 세계 비트코인 총량의 3.4%에 해당합니다. 만약 이런 열성 팬이자 슈퍼 큰손의 원가마저 무너진다면 일반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타격은 파멸적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세일러 같은 거물조차 돈을 잃고 있는데 우리에게 무슨 승산이 있겠어? 더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부채를 짊어지며 코인을 샀다는 점입니다. 만약 가격이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수준까지 떨어진다면 그에게 아무리 신념이 있다 한들 채권자들이 강제로 코인을 팔아 빚을 갚으라고 압박할 것입니다. 비록 이런 극단적인 투매 상황의 확률은 현재로서 낮아 보이지만 시장의 본질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먼저 예상하며 더 많은 공포성 매도를 유발하는 법입니다. 여기서 저는 매우 흥미로운 대결 구도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블랙록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두 거대 플레이어 사이의 복잡한 관계입니다. 블랙록은 사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요 주주 중 하나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한 배를 탄 이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비즈니스 논리상으로는 가장 직접적인 경쟁자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 펀드가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계좌에서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싶다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주식을 사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블랙록이 수수료가 저렴하고 운용이 직접적인 IBIT를 출시하면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시장 점유율은 심하게 잠식당했습니다. 세일러는 이에 맞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수수료가 없는 투자 방식이라고 선언하며 블랙록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이 두 거수가 시장에서 벌이는 암투는 보이지 않게 시세의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블랙록의 매도 행보는 어느 정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기업 가치에 거대한 압박을 가한 셈입니다. 이러한 고래들의 싸움은 원래도 불안정했던 시장을 더욱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엉킨 실타래에서 잠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전체 판도를 살펴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블랙록의 비중 축소, 레버리지의 붕괴, 지정학적 정세의 어긋남, 그리고 연방준비제도의 권력 교체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여러분은 거대한 흐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이 미국의 글로벌 금융 통제 체제 안으로 빠르게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논의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화두입니다. 원래 비트코인은 탈중앙화와 반권위를 기치로 탄생했습니다. 그 초심은 개인 자산이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산을 급히 이전하거나 은신처를 찾으려는 특정 자본들에게 비트코인은 한때 훌륭한 보이지 않는 통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구도를 보십시오. 최대 조정자는 미국의 블랙록이고 가장 합법적인 거래 입구는 미국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이며 최대 보유 상장 기업은 미국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이고 심지어 미래의 정책 방향조차 미국의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트코인이 미국에 의해 길들여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금융감독 체계 안으로 끌어들임으로써 미국은 사실상 규칙을 새로 쓰고 있습니다. 블랙록 같은 거물이 가격 결정권을 장악하면 그들은 격렬한 가격 변동을 통해 비트코인이 안정적인 자산 이전 도구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모든 비트코인의 자금 출처와 흐름이 추적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치 않게 외부 자본 유출입에 대한 정밀한 포위망을 형성합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 시장의 질서 재편을 주도함으로써 비트코인을 통해 규제를 피하려는 자금들이 전례 없는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면 그만입니다. 이번 폭락은 어쩌면 구질서가 와해되고 신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격렬한 진통일지 모릅니다. 과거의 원시적이고 규칙 없던 정글 시장은 사라지고 있으며 그 자리를 명확한 경계가 있고 미국의 월스트리트 게임 법칙에 따라 운영되는 새로운 영역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규칙에 적응하지 못하는 과거의 플레이어들은 무자비하게 걸러질 것이며 가격의 요동은 이러한 권력 이양의 부산물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해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제 전략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붕괴의 원인은 다층적입니다. 블랙록의 선도적인 철수가 심리적 방어선을 무너뜨렸고 레버리지 청산의 연쇄 반응이 하락을 가속화했으며 지정학적 시험대는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적 본색을 드러냈고 연방준비제도의 인사 변동은 단기적인 유동성 기대를 차단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원가선 붕괴는 최후의 심리적 지지마저 흔들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장이 이대로 끝을 향해 달려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마운트 곡스 사건, 가상화폐 공개 거품 붕괴, 코로나19로 인한 서킷 브레이커, 그리고 테라 루나와 같은 산업 전체를 파멸시킬 뻔한 사태들을 겪어왔습니다. 비트코인은 매번 폐허 속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게임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개인 투자자, 괴짜, 그리고 광부들의 낙원이었다면 지금은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월스트리트의 거대 포식자들의 사냥터입니다. 개인 투자자로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 제안은 명확합니다. 첫째, 상황이 명확해지기 전까지 무모하게 물타기를 하지 마십시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7만 달러 초반의 지지선이 얼마나 견고한지 관찰하는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충분한 현금을 보유하십시오. 금융세계에서 총알은 신념보다 중요하며 살아남아야만 진정한 바닥에서 피 묻은 매물들을 받아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셋째,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투자 전략임을 기억하십시오. 판이 혼란스러울 때는 잠시 테이블을 떠나 지켜보다가 먼지가 가라앉고 규칙이 명확해진 후에 다시 진입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 시장은 지금 대중화에서 엘리트화로 탈중앙화에서 합법화로 넘어가는 구조적 변혁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지금 결론 내리기 이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운과 관계만으로 벼락부자가 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미래의 비트코인 투자는 거시적 이해, 정책 판단, 그리고 심리게임이 얽힌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냉정을 유지하고 공포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광기에 눈이 멀어서도 안 됩니다. 요동치는 파도 속에서 깨어있는 관찰자가 되십시오. 때가 진정으로 무르익었을 때 여러분의 판단력이
여러분의 유일한 갑옷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공유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안개를 뚫어볼 통찰력을 조금이나마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부의 축적은 긴 호흡의 복리 마라톤입니다. 우리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